건설 시공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주차 창호공사, 커튼월 공사, 유리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래도 그 강의실에서 대면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다시 강화되면서 다시 또 비대면으로 하게 됐네요. 참으로 참 애석합니다. 좀 여러분들도 이해를 좀 해주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말고사는 강의실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래요. 자, 먼저 창호공사. 창호공사는 뭘 보고 창호공사라고 하느냐. 창호공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문, 그 다음에 출입문, 뭐 이런 걸 공사하는 걸 우리가 창호공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행하거나 물건의 반입, 반출, 그 다음에 채광, 시야 확보, 환기, 배연, 차음, 단열 등을 위해서 건물의 계고부에 설치되는 부재가 창호다. 그러니까 통행하거나 물건의 반입, 반출은 우리가 현관문이라든가 출입문을 얘기할 수 있겠고, 채광, 시야 확보 이런 것들은 이제 창문, 우리가 창문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창호는 기능에 따라서 출입구, 이제 출입구용 창호, 그 다음에 창용 창호, 그 다음에 구행용 창호로 분리되는데, 구행용 창호는 이쪽 구간과 저쪽 구간을 나누는 그런 창호를 이제 얘기를 하겠죠. 칸막이, 말하자면 칸막이 창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목재 창호, 강재 창호,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 합성 수지 창호, 스테인리스 창호, 브론즈 창호, 세라믹재 창호 등으로 분류를 하는데, 주로 이제 목재 창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내부 인테리어에 쓰고, 외부에는 이제 안 쓰게 되죠. 물 먹으면 이제 썩고 그러니까. 강제 창호도 이제 외벽에는 녹슬고 그래서 잘 안 써요. 외벽에는 주로 외부의 창호는 알루미늄 창호라든가, 그 다음에 합성수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창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스테인리스, 브론즈 이런 것들을 외벽에 많이 쓰고 있어요. 도화 같은 경우, 이제 출입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강제 창호라든가 목재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에 따라서 보통 창호,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출입문 이런 거, 아니면 창문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방음 창호. 요즘에 방음 단열 창호들이 아파트 아니면 단독주택마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문을 닫으면 전혀 외부에 소음이 안 들어오고, 또 외부에 열을 차단을 해서 여름철에는 뜨거운 열이 안 들어오고, 겨울철에는 찬 기온이 안 들어오게 하는 그런 단열 창호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화 창호 등으로 이제 분류하는데, 방화 창호라는 거는 방화문을 우리가 이제 방화문, 방화유리 이런 것들, 소위 방화 구획상에 설치되는 창호를 이제 방화 창호라고 그래요. 즉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꽃이라든가 연기가 옆으로 창문을 통해서, 아니면 도어를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창호를 우리가 방화창호라고 그래요. 방화창호. 그리고 이제 공법에 따라서 선설치 창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시공과 동시에 일체화하는 것도 있고, 후설치 창호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공법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요. 선설치 창호는 미리 그 창문이라든가 뭐 도어를 출입문을 미리 설치를 해놓고 설치된 창문에 이제 그 벽체라든가 구조체를 시공을 하는 것을 선설치 창호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로 이제 조적조 단독주택에서 선설치 창호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제 구조체 시공과 동시에 일치하든가 아니면 후설치 창호를 해요. 그러니까 조적이라든가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창호를 설치를 하는 후설치 창호.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선설치 창호는 창호와 벽체와 창호를 먼저 설치하고 거기에 맞춰서 벽을 이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딱 그 정확히 맞춰서 틈이 없이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틈이 없이 딱 창호에 붙여서 벽돌을 쌓는다든가 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후설치 창호를 하게 되면은 벽돌을 이렇게 쌓고 난 다음에 창호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딱 맞게 하면은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벽을 좀 까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그 가외의 일이 생기기 때문에 후설치 창호 하는 경우는 좀 한 뭐 1cm 정도 창호보다 좀 크게 띄워놓고 시공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후설치 창호 하게 되면은 후설치 창호하고 난 다음에 그 틈새를 메꾸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선설치 창호가 좋으냐? 선설치 창호를 하게 되면은 미리 그 공중에다가 창문 뭐 도화도 그렇고 뭐 창문 같은 경우는 공중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해야 되므로 이제 그 지탱하고 하는 걸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좀 시공하기가 어렵죠.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창호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냐? 창호를 우리가 그럼 창문을 왜 만드느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뿐만 아니고 또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방범을 위해서 확실하게 잠글 수가 있어야 된다. 즉 외부에서 그 도둑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창문에 우리가 그 잠금 장치를 하죠. 잠금 장치를 시건 장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잠궜을 때 외부에서 전혀 열 수 없도록 열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튼튼하면서 가볍고 장기간 사용해도 변형이 없어야 한다. 즉 조작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문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거우면은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뭐 일단은 뭐 튼튼해야 망가지지 않을 거고, 이 창호라는 거는 주로 이제 사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각 구조가 안전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망가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밀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틈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외부로부터 뭐 찬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고, 또 수밀성, 비가 와도 비가 들이켜도 물이 안 들어와야 되고, 이건 뭐 외부에 있는 창은 아주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차음성이 좋고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차음성은 이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문을 닫았을 때
막아줘야 되고, 프라이버시는 외부에서 내부가 안 보이도록, 물론 이제 그 맑은 유리를 사용한 그런 창호라든가 이런 거는 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걸 안 쓰죠. 요즘에는 뭐 반사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 색을 집어넣어서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런 창호를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자연광 등의 채광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창문의 주 목적이 채광이 외부로부터의 그 채광인데, 그런 채광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은 그 주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햇빛, 자연광 등이 확실히 붙여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햇빛 그 강렬한 햇빛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 차광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반사유리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창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단열 효과가 있어야 된다. 단열 효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창문 같은 경우는 단열 때문에 보통 복합 이중유리를 페어그레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중 아니면 삼중으로 된 유리를 많이 써요. 보통 그 이중유리, 삼중유리들이 이 유리를 이렇게 몇 겹으로 이렇게 겹쳐서 창문을 만들므로 인해서 단열 성능을 좋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열 효과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환기가 잘 돼야 되겠고,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해서 환기가 잘 돼야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방화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방화성, 방연성, 그러니까 화재를 차단하고 또 화재로 인해 발생된 연기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 잘 좋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창호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창호공사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제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그 창틀하고 문짝을 이제 공장에서 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도화도 마찬가지고,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차로 이제 그 현장에 이렇게 싣고 들어와요. 여기 이제 그 화면에 나타나 있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 창문에 보니까, 플라스틱 창문 현장에 이제 들어오면은, 현장에서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뭐 조적으로 해서 창호가 각 설치된 부위를 이제 뚫어 놓게 되죠. 그다음 이제 들어오는 창호는 그 창호 설치될 부위에 고정하기 위해서 고정 자재를 이렇게 부착을 그 종류에 따라서 창호 종류에 따라서 뭐 철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고정 자재를 부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철근 콘크리트 그 공사를 할 때 그 창문자리를 뚫어놓은 데다가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인목을 설치를 하고 수평을 보게 되죠. 창문이 정확히 이제 삐딱하면은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기능이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창문은 이렇게 정확히 수평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평을 이렇게 이건 이제 후 설치 공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골조를 골조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공사를 하고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창문을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고인목도 설치하고 또 수평 맞춰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딱 맞춰서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딱 그 약간 그 틀어지면 창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밑에 하부라든가 옆 옆면은 창문 틀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구멍이 뻥 뚫어져 있죠. 요 정도, 요거는 지금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틈을 둬서 시공을 한 거고,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열재를 여기 이 틈에다가 단열재를 설치해서 외부로부터 차가운 냉기라든가 열을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수평을 보고 위에 밑에 고인목을 설치를 하고 창틀을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고정을 해야 되겠죠. 철근 콘크리트면에 고정을 해야 돼. 고정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고정 철물이 있어요. 이렇게 고정 철물이 있어서 고정 철물을 그 콘크리트에 박아서 이제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고정 철물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하죠. 이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여유 있게 뚫어놨죠. 요건 좀 심하게 뚫어놓기는 여유 있게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단열재라든가 아니면 이제 골조로 이제 요런 부분을 다 채워요. 채우고 단열재 이제 우레탄 폼을 이제 사용해서 이 부분을 메꾸고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밑에 창문 하부에 이렇게 단열재를 설치한 것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마감이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창문을 끼우고 유리를 끼워서 창호 공사를 마감 완료를 해요. 요건 이제 그러니까 요건 창을 시공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도화, 출입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요. 출입문도 그 문틀을 아까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해서, 요거 이제 창 문짝 대신에 출입문을 나중에 이제 출입문을 정첩을 달아서 설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창호 공사를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장이 목재 창호 같은 경우는 도장을 또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외부 내부 이런 식으로 해서 창호 공사를 완료를 하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창호 공사를 끝냈고 커튼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튼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잠깐 소개를 한 것 같은데 그 대면 강의 시간에 커튼홀은 뭐냐? 커튼홀이라는 것은 영어로 커튼. 왜 커튼홀 영어로 되어 있죠? 커튼홀이 정의 및 특징에서 우리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을 우리가 커튼이라고 그러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처럼 외벽을 설치한 거를 커튼월이다 그래요. 월이 영어로 벽이란 뜻이죠. 그래서 커튼으로 된 벽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커튼으로 된 벽인데 이게 보통 커튼을 어디다 설치해요? 외부 창에다가 설치를 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외부 창호에 커튼처럼 설치한 벽이다 해서 우리가 커튼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구조체 뼈대, 철근 콘크리트 아니면 철골이면 철골 그 바닥 보가 됐던 그런 뼈대의 바깥쪽, 그러니까 외벽을 얘기해요. 그죠? 외벽 그 바깥쪽에 설치하는 얇은 벽체를 의미하는 용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외부의 벽체를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외부 벽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콘크리트로 벽이 되어 있고 그 창문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창문 그 위에 창문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오래된 건물 보면은 벽돌로 벽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창문을 설치를 한 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외부는 그 미장을 해서 타일을 붙인다든가 다른 이런 마감을 했고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이런 마감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 짓는 건물들 일반 상가 아파트 말고 주거용 건물 말고 일반 상가 같은 건물들은 여러분들 상가 건물 짓는 거 보면은 어떻게 짓는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은 전부 골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외부에
알루미늄재라든가 뭐 금속재로다가 이렇게 뼈대를 설치하고 거기다 유리만 씌워서 뭐 이렇게 마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알루미늄 판넬이라든가 뭐 이런 걸 그냥 설치해서 마감을 하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외부에 지금 요 밑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프레임 뼈대를 설치하고 창문 그냥 죽 꼈죠. 요즘은 대부분 다 저렇게 시공을 하죠. 시공이 아주 굉장히 간단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커트놀이다 그런 커트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등 고층 건물의 기둥보 바닥판으로 형성되는 골격 외부를 금속재 및 무기질 재료로서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막는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이다. 하중을 아주 안 받지는 않죠. 유리 하중이라든가 저는 뼈대 하중은 받겠죠.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도 하죠. 꼭 수직 방향으로. 근데 건물 전체가 높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쭉 하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수직 방향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외벽에 유리라든가 석재, 그 다음에 알루미늄 판넬 이런 거 하고 여기 보면은 서포팅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보강재. 요게 이제 주로 알루미늄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마감하는 걸 고층 건물 때 보면 저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커튼홀을 적용하는 효과는 공기 단축, 경량화, 그 다음에 가설공사 생략, 고성능화, 품질 개선, 이런 효과가 있다. 즉, 철근 콘크리트 내지는 철골 구조만 설치하고, 우리가 예전처럼 벽돌 쌓고 창문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그냥 프레임 철제라든가 알루미늄으로 된 프레임 갖다 탁탁탁 설치하고 그 프레임에다가 유리라든가 아니면 판넬만 탁탁탁 끼우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기 단축 효과가 커요. 그리고 이게 무게가 얼마 안 나가죠. 벽돌 쌓는다든가 다른 콘크리트로 벽을 만든다든가 할 경우에는 엄청 무겁죠. 콘크리트라든가 벽돌이 무거우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건물의 하중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건물이 전반적으로 더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치마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유리라든가 저런 알루미늄처럼 저런 뼈대 이런 것처럼 가벼운 걸 넣으니까 굉장히 건물의 하중에 부담을 주지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저건 벽돌 쌓고 다른 외부 작업하려면 외부에 비계라든가 이런 거 설치해야 되는데 저건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탁탁탁 붙이면 돼. 요즘에 크레인 작업 이삿짐 올 때 쓰는 그런 차도 있고 작업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차 불러서 유리 끼운다든가 할 때도 금방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고 또 외부에서 줄 타고 작업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설공사비가 별도로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 고성능화되고 품질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코트놀이 가장 큰 문제는 수밀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기밀성, 수밀성, 구조적 안정,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조인 연결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외부에 비가 오는 날 외벽으로 비가 들이키면은 그 물들이 내부로 많이 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또 그 단열, 단열이 이제 그 외부하고 내부하고 그 온도차, 그 열이 이제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빠지는 걸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유리라든가 뭐 판넬, 금속 판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 전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유리는 뭐 이중 유리, 삼중 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알루미늄으로 된 알루미늄으로 된 프레임도 단열 프레임을 써요.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또 이제 구조적 바람이 외부다 보니까 뭐 바람이 또 많이 불고,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저렇게 그 금속재로 이렇게 탁탁 유리 껴져 있다 보니까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좀 움직이면 전부 유리가 깨져 버리겠죠. 이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어요. 이제 거기서 대비해서 유격을 쓴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죠. 뭐 단열 및 채광성, 그 다음에 내화성. 이게 이제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리가 다 터져버리죠. 다 터져버리고 그래서 외부로 다 유리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거기에 맞는 공법이라든가 자재를 또 선택을 해줘야 돼요. 또 시공성, 경제성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커튼홀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가 굉장히 단축이 돼요. 건물 그 외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전부 공장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하니까 굉장히 뭐 밤이고 낮이고 외부에 또 날씨의 영향을 받을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다 만들어다가 현장 그 건물에 탁탁탁탁 조립만 하면 되니까 공기 단축 효과가 크다. 즉 건물이 AP 구조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반입하는 프리패브 제품이다. 그러므로 공사 초기에 선행해서 착수할 경우 구조체가 완성되는 즉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전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즉 기초 공사를 하면서 미리 공장에서 이 창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골조 공사가 끝나면 바로 공장에서 갔다가 만드는 제작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또 있죠. 굉장히 그러니까 공기 단축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경량화, 아까 얘기했죠. 가볍다. 기존의 다른 공법에 비해서, 즉 현장 타설 콘크리트나 벽돌 등의 외장재에 비해 경량이다 이거야. 가벼워서 건물 전체의 무게를 줄일 수 있으며, 또 그러다 보니까 건물 구조체 하중의 부담이 적으니까 기초도 적게 만들어도 되고 기둥도 좀 적게 만들 수가 있다. 굉장히 높은 빌딩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경량화가 큰 역할을 차지해요. 굉장히 큰 높은 빌딩에서 몇십 층 되는 이런 고층 건물에서는 하중의 경량화가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세 번째, 가설 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냥 커튼홀에 그 외부로 탁탁 붙이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내부에서도 시공이 가능해요. 크레인으로 전체 부재를 들어다가 내부에서 잡아서 내부에서 고정을 실시킬 수가 있으므로 외부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안전하여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고소 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내부에서 각 층 슬라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더 안전하고, 그래서 가설 공사비를 절감할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고성능화. 태풍, 지진, 직사광선, 외부 소음 등 실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을 조절하고
차단하는 필터로서 조정 기능이 탁월하며 특히 고층 건물에서 외부 환경 영향 요인이 조절 기능은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바람이 분다든가 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유리 같은 경우 파손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또 지진에 강한 유리를 우리가 쓰면은 일부 다른 그 마감 자재보다 훨씬 더 손상이 안 가도록 할 수가 있고, 직사광선 외부로부터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새 같은 경우는 로이 유리를 많이 또 사용을 하고, 단열이라든가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자외선 차단 유리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용을 해요. 또 기밀성이 있어서 외부 소음 등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고성능화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개선.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시공하지 않고 공장에서 우리가 제품 다량 생산처럼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으므로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시공 품질을 아주 좋게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국내에서는 이제 커튼홀이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많이 시공을 해왔는데, 국내에서도 비교적 오래됐죠. 커튼홀 도입된 시기가 1964년에 도입됐고,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커튼홀은 아무래도 여의도의 63빌딩이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될 것 같으네요. 63빌딩이 저 외벽이 전부 유리 내지는 판넬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조체를 알루미늄이라든가 아니면 철제로 구조 내부에다가 구조체를 설치하고 외부에 저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런 이제 마감재를 붙인 거죠.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유리로 이렇게 외벽을 설치했죠.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커튼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커튼홀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분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예외관에서 이제 멀리언 타입, 스팬드럴 타입, 쉬스 타입, 그리드 타입, 이런 타입이 있는데, 요 뒤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자재의 재질에 따라서 이제 메탈 커튼홀, 즉 철제로 만든 커튼홀, 그 다음에 PC 커튼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런 해서 콘크리트 이제 PC라고 해서 프리캐스트 해서 공장에서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서 갖다 붙인 거고, TPC, GPC도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PC 제품을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요런 제품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구조 방식에 따라서 멀리언 시스템, 패널 방식, 커버 방식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작 및 시공에 의한 분류로서 유니트월 메소드, 그 다음에 스티월 메소드, 그 다음에 유니트 앤 스티월 메소드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주요한 방법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게. 자, 멀리언 타입은 수직으로 우리가 이제 수직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멀리언 타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수직 기둥을 노출하여 그 사이에 셰시나 판넬을 끼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양 자체를 우리가 기둥을 노출시키도 있고 기둥을 감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밑에 하부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수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설치를 해서 그 외부 그 가에는 뭐 돌이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 판넬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모양을 저렇게 수직으로 낸 거를 멀리언 타입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유리로 이렇게 마감을 한 거죠. 유리로. 요 이제 그 프레임처럼 된 거는 이제 뭐 판넬이라든가 돌로 된 그런 유니트를 갖다 이렇게 붙여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팬드럴 타입은 이건 이제 뭐 수평선을 강조하는 판넬과 창의조합으로 구성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건 이제 수평으로 만든 타입을 우리가 스팬드럴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골조에다가 그, 골조에다가 프레임을 수평으로 설치해서 한 층은 창문 유리를 설치해서 창문으로 사용하고 또 그 층과 층 사이에는 층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층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 이제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해서 뭐 판넬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로 뭐 이렇게 붙인다든가 해서 이렇게 수평면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걸 우리가 스팬들 타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쉬스 타입이다. 쉬스 타입은 셰시나 판넬 안에 은패디어 구조체가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것도 전혀 외부에는 창문만 다 보이죠. 창문만. 이런 걸 우리가 쉬스 타입이다 그러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 마감재 안에 그러니까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물 가에 그 철제라든가 뭐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프레임을 설치하고 그 프레임 바깥에다가 어떤 모양으로 그 마감을 했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쉬스 타입이다. 이거는 이제 똑같이 아예 외부가 안 보이게 유리로 다 이렇게 다 덮어버린 거죠. 이런 걸 뭐 시스 타입이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타입은 이건 뭐 이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드처럼 격자형으로 외관을 만든 거. 이것도 뭐 층이라든가 뭐 기둥이라든가 이런 걸 딱딱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리드 타입이다. 이건 이렇게 뭐 멀리언 타입이건 스펜드러 타입이건 스위스 타입이건 그리드 타입이건 이런 타입은 디자인의 문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에 이렇게 그거에 의해서 다른 내부 다른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보는 디자인상의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재질에 의한 분류로서는 이제 금속재는 이제 주로 강재, 그다음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을 사용한다. 표면에는 내구성이 높은 마감을 한다. 이 금속재 커튼홀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식이에요. 이제 녹이 슬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녹이 안 쓰는 알루미늄이라든가 스테인리스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강재 같은 경우는 그 외부 마감재 내부에 고정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사용할 때 강재를 사용하는데 이 강재에도 녹막이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도금을 해서 녹이 안 들게끔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외부의 판넬로 덮을 때는 이제 강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알루미늄이라든가 스테인리스 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재 커튼홀 같은 경우는 우수한 내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녹이 안 슬게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도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농막이
페인트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짧은 공기 경량화, 간편한 가설 공사, 고성능화, 저렴한 공사비는 전부 다 이제 뭐 커튼월에는 다 적용되는 내용들이고, 스테인리스 커튼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히 이제 녹이 안 쓰니까 내구성이 좋고, 스테인리스가 이제 표면을 연마하면 여러분들 뭐 아마 그 호텔 같은 데 보면은 스테인리스가 반짝반짝한 스테인리스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들면은 또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또 요새는 이제 컬러 스테인리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많이 비싸죠. 비싸. 근데 이제 그 공사비에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스테인리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 커튼홀. 유리 커튼홀도 기본적으로 내부에 그 프레임은 들어가요. 프레임은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만 유리를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레임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이제 전체를 다 유리로 이제 덮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장점은 뭐 유리다 보니까 그 굉장히 외부에 빛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 반사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뭐 외부에서 볼 때 여러분들 저기 그 63 빌딩처럼 그 아주 햇빛에 비치면 햇빛이 반사되고 막 아주 굉장히 그렇죠. 저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유리가 가볍다 보니까 그 경제적으로 이제 시공이 가능은 한데, 문제는 단점에서 보는 것처럼 내화성이 부족하고 단열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외부의 햇빛이 그대로 내부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죠. 또 단열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겨울에는 많이 춥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또 뭐 일반 유리 경우 파손 시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 또 일반 유리는 뭐 사용을 않고 강화 유리라든가 또좀 거기에 이제 강한 유리들을 사용을 하죠. 이제 유리 커튼을 이제 시공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그 안에 내부 프레임을 설치하고 유리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뭐 DPG 공법, 뭐 SSG 공법 이렇게 뭐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뭐 참고 삼아 보기 바라고요. 자, 이제 PC 커튼홀, 프리캐스트 커튼홀이라 해서 PC 패널에 타일이나 본타일, 석재 패널을 붙여서 마감 처리한 패널이다. GPC는 그레나이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해서 석재 중에서 석재 그 돌을 이제 붙여갖고 만든 그 커튼홀이고, TPC는 타일을 부착한 커튼홀인데, 요거를 이제 공장에서 규격화해서 공장에서 뭐 1m, 뭐 2m, 2m 이런 식으로 딱딱 제품을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이렇게 붙여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유리가 아닌 이런 외부 부분들 있죠. 요거를 이렇게 공장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규격별로 만들어 와서 이렇게 딱딱 붙이는 거야. 즉 PC는 PC 콘크리트 콘크리트로 이제 패널을 만들어서 그 표면에다가 본타일 아니면 이제 석재 패널을 이제 붙여서 시공한 걸 우리가 PC라고 그러고, GPC는 이제 철제로 그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석재를 부착해서 만든 커튼놀이에요. TPC는 타일을 부착한 거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크레인으로 그 판넬을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 온 판넬을 들어서 이렇게 벽에 딱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제 화스너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철제를 붙임 철물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홀이다, PC 커튼홀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즉
어, 여기에서 보면은 우측에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수직재 멀리온 바가 수직재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스팬들 패널이라 그래서 이렇게 스팬들 패널이라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 올 때 이제 여기에 이제 PC로 PC라든가 GPC, TPC 이런 제품이다. 그럼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붙이는 거예요. PC는 자, 이제 멀리언 구조 방식은 이제 멀리언 시스템이다. 그럼 아까 멀리언 시스템이 뭐라 그랬어요? 수직으로 된 게 멀리언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멀리언 공법. 그래서 멀리언 시스템은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골조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발을 이렇게 쭉쭉 내려붙였죠. 여기에 이제 유리라든가 아니면 패널을 끼우면 이제 PC고 PC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를 멀리언 시스템이다. 강성을 가진 멀리언을 슬래브나 보호 등의 구조체에 부착하고 셰시나 스팬들 판넬, 유리 끼우는 셰시나 이렇게 스팬들 판넬 등으로 이렇게 부착을 하는 방식이다. 멀리언 상단부는 파스너 여기 이제 골조에 수직재를 파스너로 고정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 사진에서 봐도 이쪽 좌측 하단 사진 중에 두 번째 사진에 보면은 콘크리트 표면에다가 이렇게 철재를 고정을 해서 이 외부 발을 고정을 시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멀리언 시스템이다. 구조 방식으로. 그 다음에 판넬 시스템. 판넬 시스템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층 높이 정도의 대형 판넬 부재를 구조체에 부착해서 벽면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즉 여기에서 보면은 한 층 한 층 여기 콘크리트의 벽면에 이렇게 철제로 된 고정 철물이 부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고정 철물에다가 공장에서 이렇게 유니트화해서 만들어진 판넬을 가져와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근로자들이 요 고정 철물에 이렇게 고정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나가는 거를 우리가 판넬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벽 유니트를 하나의 판넬로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 반입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을 판넬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죠. 주로 이제 멀리언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해요. 국내에서는. 자, 이제 커튼홀 공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 왔을 때, 바람 불었을 때, 지진이 왔을 때 이런 걸 대비해서 커튼홀 공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 대형 빌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커튼홀 시험을 거치도록 해요. 자, 커튼홀 시험 중에는 풍동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윈드 터널 테스트에서 풍동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풍동 시험은 이 커튼을 설치하고 난 뒤에 센 바람이 부산에 해운대 높은 빌딩 많이 있죠. 거기도 다 커튼홀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산같이 이제 바람이 많이 태풍이 온다든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이 견뎌야 되겠죠. 이게 바람이 센데 바람이 못 이겨서 유리가 깨진다든가 아니면 프레임이 찌그러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견딜 수 있는지를 우리가 풍동 시험을 통해서 미리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준공 후에 나타날 문제점의 파악과 설계에 반영할 목적으로 600m 반경의 지형과 건물 배치를 축적 모양으로 만들어서 원형 테이블이 풍동 내에 10에서 15년 또는 100년간 최대 풍속을 가해서 실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풍속이 100년간 최대 풍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속 50m다. 뭐 이렇게 된, 이렇게, 그게 최대다. 그럼 이 풍동 시험기에서, 이제 임의로, 이제 풍선, 프로펠러 이런 걸 이용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게 이제 어디까지 견디는지를, 그걸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해서, 유리는 몇 미리를 사용을 해야 될 거고, 또 프레임은 얼마의 크기로 사용을 해야 이게 견디더라 하는 그런 자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실어 이제 설계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해운대 그 LCT 건물에는 뭐 알루미늄 바 얼마짜리를 쓰고 유리는 몇 미리 몇 두께는 뭐 얼마짜리 써라.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과 주변 조건을 동일하게 축소 모형을 제작해서 시험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풍력 개수 및 풍하중을 구체적으로 유추하여 신축 건물 설계에 반영한다.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동 시험이라는 거를 해요. 여기 뭐 풍동 시험 방법의 종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개념만 알고 풍동 시험이 뭐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풍동 시험 방법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큰 건물에서 이렇게 선풍기처럼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서 이거를 돌려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 안에다가 설치해서 이렇게 모형을 설치해서 얼마나 견디는지를 보는 거를 우리가 풍동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업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목업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실물 모형 시험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커트너를 외벽 일부 분에다가 일부분에 외벽 그대로 된 대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물을 뿌린다든가, 바람을, 이렇게 하게 해서, 실제로 그 설계된 대로 시공을 했을 때 이상이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걸 우리가 목업 테스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그 외벽을 형성하는 커튼홀은 바람, 우수 등 자연의 기후 조건 및 주변 여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시공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목업 테스트를 이용해서 건축 예정지의 최악의 외기 조건으로 커튼홀의 변이를 측정하고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 누수, 형상, 줄눈 등의 검토와 창호의 열 손실 등을 시험하는 것이다. 직접 똑같이 만들어서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목적은 커튼홀을 구성하는 각 부위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파악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점을 실제 시공 전에 체크하여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시험을 해요. 목업 테스트를 통해서 기밀 성능 시험, 그 다음에 수밀 성능 시험, 그 다음에 구조 성능 시험, 층간 변이 시험, 열순환 시험, 뭐 이런 시험을 한다는 그런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런 외벽의 성능 평가라든가 뭐 문제점, 사전에 설계 보완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하면 되겠고, 뭐 수밀 시험, 그러니까 이렇게 시공을 해놓고 엔진, 프로펠러를 사용해서 물을 뿌리면서 바람을 같이 일으켜서 제대로 견디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정밀 수압, 수밀 시험, 물을 분사해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도 보고, 또 구조적으로 잘 견디는지도 보고, 구조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층간 변이 시험이라 그래서 층간 변이 시험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건물이 이제 커튼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조금씩 움직이고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이게 이제 변이가 얼마나 움직임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걸 잘 받아줄 수 있느냐를 또 안전하게 이렇게 이게 이제 움직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그 시험하는 거를 우리가 층간 변이 시험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열순환 시험이다. 그래서, 그, 예벽이 이제 예벽 시스템이 적절한 성능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거다, 이거. 그 여름이라든가 겨울철에 그 열이 얼마나 차단되고 하는지 체크하는 거죠. 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커튼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누수라고 했어요. 누수. 즉 빗물이 들어오는 거를 빗물이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고, 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도 알겠지만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게 되면은 물이 많이 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이 들어오는 경로를 우리가 이제 알아서 미리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한다는 걸 시공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침입 원인하고 대책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조인트, 그러니까 이제 부재와 그 외부 그 뭐 PC면 PC, 유리면 유리 이렇게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부분이 주로 이제 만나는 조인트 부분에서 물이 새니까 그런 조인트 부분에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경사를 거꾸로 상부로 상하게 해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물 끊기를 설치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또 모세관 현상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넓은 에어 포켓을 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누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 시공하게 되면은 그 시공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누수 방지 대책에서 등압 이론이 있고, 클로즈 조인트 시스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등압 이론이라는 거는 압력이, 내외부 압력이 똑같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이 이제 물이 이제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외부 압력이 높고 내부 압력이 낮을 경우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외부와 내부의 압력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론이 등압이론이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양쪽으로 실링 공사를 해서 완전히 틈을 없애는 걸 우리가 클로즈 조인트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 오픈 조인트 시스템은 아까 얘기한 대로 등압 압력을 이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오픈시켜 놓는다든가, 이렇게 이런 단면으로 이용해서 그런 내용이고, 한번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유리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제 하죠. 유리는 여러분들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 각종 규산염류가 서로 혼합돼서 굳어진 것으로 단일 화합물이 아니다. 규사, 탄산소다, 탄산칼륨, 석기석, 이런 것들을 녹여서 만든 게 유리다. 유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쓰고 있죠. 우리가 유리가 창문뿐만 아니고 또 유리 공예하는 데도 쓰고, 유리 그릇 만드는 데도 쓰고,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이 유리의 요구 성능은 내풍합성, 내진성, 방화내화성, 열깨짐 방지성, 차수성과 배수성, 내충격성, 차음성, 단열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풍합성은 이제 바람에 견뎌야 되니까 유리 두께를 두껍게 함으로써 바람이 견딘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유리는 워낙 쉽게 깨지니까, 유리 설치할 때는 우리가 고무로 된 가스켓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실리콘을 이용해서 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된다든가 또 바람이 불었을 때 이렇게 쫙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방화 내화성, 즉 화재가 났을 때 견뎌줘야 됨으로써 우리가 유리에다가 망입 유리라고 해서 철망을 유리 속에 넣어서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화재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방화유리라고 해.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수성, 뭐 당연히 물이 안 해야 되겠고, 뭐 차음성, 소음도 차단해야 되겠고, 단열성, 단열성은 이제 주로 저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유리는 페어글라스, 즉 2중, 3중 유리를 만들어서 단열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유리 종류를 한번 보자고. 첫 번째 이제 보통 판유리. 보통 판유리는 공장에서 이제 유리 공장에서 처음 만들어 나오는 유리들이 다 판유리예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다 뭐 금강이라든가 한국유리 이런 데서 공장에서 유리를 만들어서 나오는 것들이 다 판유리고, 뭐 일반적으로 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판유리를 바로 쓰진 않아요. 판유리를 바로 쓰진 않고 주로 이제 다시 이제 가공 공장에 나와서 뭐 저걸 강화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뭐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또 뭐 이렇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착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또 제2차 가공 공정을 거쳐서 주로 사용을 해요. 예전에는 뭐 이제 그런 거 싸게 그냥 유리로 할 때는 그냥 일반 판유리로 사용을 하긴 했죠. 투명 판유리는 그 표면이 제조한 그대로 평화한 면이 것이고, 흐린 판유리는 투명 판유리 표면을 한편을 샌드블라스트한 제품이다. 그러니까 흐린 판유리라는 거는 나와서 한번 1차 가공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광랜 유리, 표면을 닦아서 평화라고 광택이 나는 면을 만든 유리를 뭐 광랜 유리라든가 유리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곡판 유리. 곡판 유리는 이제 뭐 이렇게 휘어지게 만든 걸 우리가 곡판 유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유리를 갖다가 열을 가해서 이렇게 이제 가공 공장에서, 유리 공장이 아니고 유리를 가공하는 가공 공장에서 이렇게 구부리는 것을 우리가 곡판 유리라고 그러죠. 무늬 유리는 이렇게 유리에 이제 무늬처럼 무늬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무늬 유리고, 뭐 주로 이제 뭐 인테리어라든가 현관문에도 많이 쓰죠. 여러분들 유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저 아파트에는 별로 없는데 단독주택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쓰죠. 단독주택 그다음에 인테리어 그런 데서. 자, 접합유리. 이게 접합유리가 이제 여기 보면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탄성률이 높은 유기접착필 등으로 접합시키고 가열해서 한 개의 판유리를 접합시킨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유리와 유리 사이에다가 접착 필름이 있어요. 접착 필름을 가운데다 끼워놓고 그걸 붙여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운데 접착 필름이 들어있으니까 깨져도 이게 왕창 쏟아지질 않아요. 깨지질 않아요, 잘. 깨지질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걸 요구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겠죠. 외부 충격을 가했을 때 잘 안 깨지는. 예전에 뭐 자동차 유리도 이제 접합 유리를 많이 사용을 했고, 요즘에는 자동차 유리에는 안전 유리라 해서 한번 이렇게 깨지면은 와장창 깨져서 사람이 찔리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유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이 접합 유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깨져도 안에 필름이 들어있어서 금만 가고 와장창 쏟아지지 않는 그런 유리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뭐 지금도 이제 외부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을 하죠. 깨졌을 때 와장창 깨지지 않는 그런 유리를 우리가 접착 필름이라 그런다. 그래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서
파손되더라도 사고를 방지해 주는 이런 유리. 단열 효과도 좋고 방음 효과도 좋죠. 이거는 그 단열 효과도 우리가 그 열 전달률이 그 접착 필름을 한번 거치니까 훨씬 더 작아지죠. 그래서 장수를 이렇게 많이 겹치면 이게 방탄유리로도 쓴대요. 방탄유리. 그리고 은행 귀중품의 진열창승. 이게 안 깨지니까. 뭐 망치 갖다 때려도 금만 가지 깨지질 않으니까 귀중품 이렇게 두는데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뭐 이걸 뭐 서너 겹, 대여섯 겹으로 한다 그러면은 총알도 이제 못 뚫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방탄유리로 사용을 한다. 이런 접합유리는. 자, 강화유리. 강화유리는 일반 판유리를 갖다가 강화시킨 거예요. 일반 판유리를 갖다 강화시킨 건데 주로 뭐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현관, 유리로 된 현관 있죠. 유리로 된 현관 이런 데 이제 강화유리를 쓰고, 그 다음에 유리로 된 현관, 유리로 된 그 벽 같은 데 보면은 1층 현관 들어가는 데 보면 유리 현관 옆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강화유리예요. 강화유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판유리를 갖다가 공장에서 이렇게 강화유리로 재가공하는 거를 우리가 강화유리라고 해요. 처리해서 이것도 이제 잘 안 깨지기도 하고, 또 깨지면은 와장창 쏟아져서 그 사람들이 좀 안 다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요 강화유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복층유리. 우리가 이제 페어그라스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중유리, 삼중유리.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중유리를 이제 페어그라스 둘을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장이 그러니까 사중으로 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요게 두 장씩이 아니고 세 장씩 되어 있는 이런 유리도 요즘에는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복층유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페어그라스 두 장 또는 세 장의 판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겹치며 그 주변을 금속테로 감싸 붙여 내부의 공기를 빼고 청정한 완전 건조 공기를 봉입해서, 이게 완전 공기를 봉입을 안 하면은 이 안에서 습기가 찬다든가 뭐 해서 뿌옇게 뭐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는 이제 뭐 질소를 집어넣고 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단열성, 차음성이 좋고 또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완전 건조한 공기를 넣기 때문에 결로가 안 생기죠. 우리 강화유리와 같이 제품을 절단해서 쓸 수 없으므로 미리 이거는 공장에서 딱 그 규격에 맞게끔 잘라서 이렇게 만들지. 이거를 뭐 크기에 맞게 잘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 점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생유리는 뭐 건물 내부로 태양열과 빛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생유리다. 착색유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선글라스처럼 유리가 일반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약간 색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망입유리, 아까 망입유리 얘기했죠. 유리 내부에 금속으로 된 망을 삽입해서 압착 성형한 유리다. 여기 보면은 우측에 사진 보면은 이렇게 격자형으로 이렇게 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깨졌을 때 이 망 때문에 철로 된 망이기 때문에 쏟아지질 않아요. 쏟아지질 않아서 이건 뭐 그냥 금만 가고 말죠, 이것도. 그래서 깨어지는 경우 파편이 튀지 않고,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이 망 때문에 이게 유리는 깨져도 이 열이 화염이라든가 연기가 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이제 방화구획상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방화유리로 방화유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엘리베이터문, 위험물 취급소, 비상통로의 창 이런 데 사용을 한다. 이렇게 잘 안 깨지고 그럼으로써.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창호공사, 커튼홀 공사, 유리공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감 부분은
시공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어, 시공법이 있고 그때그때 또 자재가 새로운 자재들이 많이 개발을 해서 요런 대부분 시공법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끝내고 다음에도 어차피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수고들 했어요. 다음 시간에 뵙고 다음 주에는 시험장에서 보도록 해요. 수고했어요.